안녕하세요. 세상을 보는 눈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어 경제 냉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경제 냉전으로 인해서 자유무역 시장은 붕괴가 될 것이고요. 그 결과로 고물가, 저성장의 시대가 도래할 것입니다.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죠. 예. 먼저 경제 냉전에 들어가기 전에 최근 미국의 외교 전략의 변화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근 미국은 군사 개입에 대해서는 축소를 하고 있는 방향입니다. 뭐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을 철군을 했다든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직접 참여를 하지 않고 간접 지원만 하고 있죠. 예전에 미국의 형태를 본다고 하면은 꽤 많이 달라진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군사력의 공백을 메꾸기 위해서 쿼드 동맹과 같은 군사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군사 협력을 강화한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세계 경찰로서의 미국의 역할을 내려놓고 그 역할을 다른 나라들에게도 일부 전가하고 있는 면이 있는 거죠. 결론은 예, 군사 외교에 대한 축소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서 이제 이 미국의 패권이 결국에 군사력이 아니라 소프트 파워로 넘어가게 되면서 제3 세계의 국가들을 달래고 이제 편을 먹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특히 이 경제 전쟁을 하게 되면은 자원과 같은 것들은 어떻게 극복이 힘든 면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경제 전쟁을 위해서는 일단 몸집을 불려야 됩니다. 자기 편을 많이 늘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3 세계 국가들을 달래고 있습니다. 예. 가능한 한 많은 나라를 내 편으로 만들어야지 이 경제 전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거든요. 특히 지정학적 위치가 매우 좋은 나라의 경우에는 이런 사진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사진은요, 푸틴 대통령이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는 사진입니다. 이거 최근에 올라온 사진인데요. 어떤가요? 굉장히 공손하게 두 손 모아서 누구를 기다리고 있죠? 누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예, 힌트는 이 깃발에 있습니다. 예. 지금 푸틴 대통령은 튀르크 대통령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강대국 러시아가 튀르크, 옛날 터키 대통령을 이렇게 공손한 자세로 기다린다고?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터키의 지정학적 위치는 아주 좋습니다. 사실은 터키의 군사력이나 뭐 경제력 자체는 미비하지만 위치 하나로 지금 러시아하고 이렇게 관계를 맺을 수가 있는 상황이 된 거죠. 자, 이제 제3 세계가 이제 중요해졌잖아요. 자기 편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러면 이제 나라마다 이제 전략이 있습니다. 그래서 등장하는 주요 국가는 둘입니다. 하나는 미국이고요. 하나는 중국인데요. 먼저 중국을 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전 동영상에 올렸을 때 나왔던 1대1로가 여기서 다시 한번 등장하게 되는데요. 중국은요, 1대1로 사업을 통해서 개도국을 지원합니다. 동맹국 확보와 중국의 경제적 이익을 같이 얻겠다는 거죠. 일거양득으로. 근데 여기에 좀 문제가 있었죠. 제가 지난번에 영상에 올린 것처럼 중국은 개도국에 돈을 빌려주지만 결국 그 돈은 중국 사업자에게 흘러갔기 때문에 해당 국가에서는 내수 경제 발전에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 결과적으로 이게 굉장히 어설픈 전략이 됐고요. 그 1대1로 참여한 국가들은요, 많은 부채를 되게 하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매우 취약한 상황이 된 거죠. 미국의 금리 인상과 테이퍼링으로 1대1로가 상당히 지금 위기를 겪고 있죠. 저는 이게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단순히 코로나 이후에 풀려진 돈을 갖다가 회수하기 위해서 지금 금리를 올리고 테이퍼링을 한다? 물론 그것도 하나의 이유기는 합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미국 입장에서는 겸사겸사 해서 금리도 올리고 테이퍼링도 해야 되는 시기인데 이게 상황이 보니까 중국의 1대1로를 저지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입장인 거죠. 결과적으로 참여국들이 지금 중국에 빚을 많이 졌는데 갚으려고 할 때는 뭘로 갚아야죠? 달러로 갚아야겠죠? 달러로 갚으려고 하는데 돈이 없어요. 왜? 미국이 금리를 올렸죠. 그럼 어떨까요? 개발도상국은 쉽게 말해서 신용도가 낮기 때문에
아주 높은 이자를 주고 돈을 빌려야 되고요. 또 한 가지 문제는 뭐죠? 테이퍼링입니다. 지금 돈줄이 말라버린 거예요. 개발도상국들은 돈을 빌릴 방법이 없어진 거죠. 결과적으로 참여국들이 외환위기 참여국들의 외환위기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뭐 스리랑카 이미 다 알고 계시죠? 파키스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1대1로 참여한 국가들 제가 봤을 때 몇 개의 외환위기 겪을 거라고요. 자, 그럼 미국 한번 알아볼까요? 그럼 미국은 뭐라고 했을까요? 미국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무기는 뭐가 있을까요? 무기는 금리와 테이퍼링이라는 무기가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1대1로에 참여한 국가들을 갖다가 경제적으로 고통스럽게 하는 거죠. 그러면 이번은 뭘까요? 차관 지원입니다. 최근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경제개발 도상국을 위해서 6천억 달러의 차관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6천억 달러가 지금 한국 돈으로 바꾸게 되면은 700조 원이 넘는 돈이죠. 이게 한 국가로 보면은 그렇게 큰 것 같지 않지만 이게 꽤 큰 돈입니다. 지금 보시는 기사는요. 1997년 한국이 외환위기 당시에 IMF의 구제 금융을 받았던 시기의 뉴스입니다. 보시면 어때요? 550억 달러예요. 1997년이 한국이 그렇게 개발도상국이라고까지는 하기 힘들 정도의 경제 규모를 가지고는 있었습니다. 때문에 550억 달러 가지고도 이제 외환위기가 온 거죠. 자, 그러면 어떨까요? 개발도상국 입장에서는요. 6천억 달러면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저 정도 돈이면은요. 10여 개 국가를 갖다가 외환위기에서 구출할 수 있는 돈입니다. 자, 경제를 무기로 이용해서 1대1로의 참여국을 공격을 하고요. 경제 당근을 이용을 해서 자유진영의 세력을 확장하려 할 것입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 이 상황의 연장선상인 거죠. 자, 그럼 한국의 영향은 어떻게 될까요? 일단 수입 물가가 상승할 겁니다. 왜냐고요? 자, 우리나라가 석유를 수입한다고 보죠. 석유를 수입할 때 수입할 수 있던 나라가 원래 20개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시다. 그때는 어떨까요? 공급지가 다양하니까 좀 더 싸게 구매할 수 있지만 어느 날 몇 개 나라로부터 수입이 중단된다고 합시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공급이 줄어들게 되니까 가격이 증가하겠죠. 또 어떨까요? 경우에 따라서는 운송비도 증가합니다. 운송비의 증가 예를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은 가장 대표적인 게 유럽입니다. 유럽의 경우는 원래 러시아로부터 가스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저렴하게 천연가스를 공급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가 가스관을 잠가버렸죠. 결과적으로 LNG선을 통해서 천연가스를 공급받아야 될 상황이 됐습니다. 관으로 받다가 어느 날 배로 운송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아무래도 운송 비용이 더 들어가겠죠. 결과적으로 한국 입장에서는 수입 물가 상승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경제 발전에 저하가 생길 것입니다. 일단은 한국은요, 수출 의존형 국가예요. 근데 수출이 감소하면 어떻게 될까요? 경제 발전에 치명타입니다. 뭐 지금 어떤 분들은 뭐 중국에 대해서 뭐 좋다 나쁘다 말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어쨌든 지금 객관적으로 한국의 수출의 25%는 중국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아주 크다고요. SK 회장 최턴이 말했죠. 좋든 싫든 중국은 큰 시장이고 포기할 수 없다라고요. 이게 정답입니다. 기업인 입장에서는요. 정치적 논리라는 건 필요 없어요. 회사를 키우고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중국이 뭐 자유진영이건 공산진영이건 뭐 정치적 상황이 어떻고 저쩌고 간에 큰 시장입니다. 포기할 수가 없다고요. 이러한 연유로 경제 냉전은 한국에 좋은 영향이 없을 겁니다.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 냉전으로 인해서 자유무역은 붕괴할 거고요. 수입 물가는 상승할 거고요. 수출은 감소할 겁니다. 결과적으로 한국 경제는요.
악영향을 미칠 것이고요. 제 생각에 한 개 기업, 한 개의 가구는요 특히 취약한 상황이 될 겁니다. 이게 단순히 수입 물가 오르고 수출 감소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여기에 지금 금리 오르고 테이퍼링까지 가세하게 되면서 제가 봤을 때 올해 말부터는 아마 대혼돈의 시기가 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이 악물고 허리띠 졸라매셔야 될 시기가 온 거죠.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번에는 좀 더 여러분에게 유익한 내용을 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